13주 3차 시는 자동차 공급 사슬 관리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부품 원자재 서비스 정보가 전 세계 공급망을 통해 조달, 가공, 조립, 배송되는 복잡한 흐름 전체를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전 세계 수천 개 부품을 제때 싸게 좋은 품질로 조달해 공장으로 가져오고 차를 만든 뒤 딜러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동차 SCM의 특징은 한 대에 2만에서 3만 개 부품을 사용합니다. 부품 업체가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조달받습니다. 수요 예측의 중요성이 높고 JIT 생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SCM의 주요 프로세스는 수요 예측, 생산 계획, 부품 조달, 물류 관리 제조, 완성차 배송, AS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주력 산업이잖아요. 주력 산업이고 대부분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건데, 이 자동차를 제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많은 부품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에서 자동차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 나라에서 어떤 부품 같은 거를 공급을 해서 그걸 또 제조하는 회사가 다르고 또 판매처가 다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자동차를 소비한 나라는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미 무역이 어떤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친환경화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인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전체를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무인화하는 그런 거. 그래서 자동차를 단순히 어떤 이동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업무도 볼 수 있는 어떤 플랫폼 형태로 자동차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무인 자동차가 되려면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신차의 한 20-30% 정도가 전기차로 바뀔 것이고, 자율주행차는 신차의 한 50%가 그렇게 자율주행차로 바뀔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완전히 무인차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화 정도에 따라서 한 6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사람이 전혀 개입 안 하는 그런 자동차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제 4단계 정도는 현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4단계를 만들고 5단계로 이렇게 진입하는 좀 그런 형태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동차는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부품으로 구성되는 대표적인 어떤 조립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의 70%가 부품이나 자재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하청업체라든지 이 공급망을 잘 갖춰야지만이 이 생산성이 높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처럼 이렇게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는 단순히 어떤 조립만 하는 것이죠. 그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은 공급자들이 이제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가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급자들도 굉장히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1차 공급자 밑에 또 2차 공급자가 있고, 그 다음 또 3차 공급자가 있고, 이렇게 바뀌고요. 또 과거에는 이제 BTS 방식이었죠. Build to Stock이라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파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문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같은 자동차라도 같은 자동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고객별로 다 다른 차종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크게 공정은 프레스, 어떤 철판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차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립을 하고 차체를 그 다음에 조립을 하고요. 도장이라는 건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장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 시트라든지 핸들이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합니다. 그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엔진하고 변속기라고 들 수 있어요. 그거는 따로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동차 회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주를 주지 않고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만드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공급 사슬을 보면은 이제 이 철에서부터 제철 회사에서 철강을 만들고 이 철강이 자동차의 어떤 차체를 형성하는 그 중요한 부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 산업의 제조사들이 부품 만들고 조립을 하고 판매 그리고 서비스를 합니다. AS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이제 해줘야 돼요. 자동차 회사들이. 또 자동차는 중간에 쓰다가 또 이게 이제 중고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비싸야지만 그 완성차 업체 차를 사거든요. 어떤 차는 뭐 현대차는 중고차 가격이 싸다 하면은 그거 안 사잖아. 현대차를 중고차 가격이 비싼데 사지. 그럼 왜냐하면 평생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거든요. 좀 타다가 바꾼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이 중고차 판매상을 이렇게 인수하거나 경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폐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폐차. 그리고 폐차는 이제 재사용과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이제 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차가 노후화되더라도 부품 자체는 멀쩡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꺼내 가지고 이제 다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이 폐차도 이 환경 유해 물질이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안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물건들은 부품이나 그런 거는 꺼내 가지고 다시 이제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공급 사슬의 크게 큰 전략을 보면 완성차 업체들은 대부분 글로벌 부품 조달과 적시 생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어떤 한 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조달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조립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달업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자 관리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현지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그 원자재가 나는 공장에다 짓거나 아니면 판매처에다가 짓죠.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가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 인도 이런 나라를 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현지 공장을 만든다는 거지. 그럼 완성차 업체가 현지에 가게 되면 그 부품 업체들도 그 현지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차를 이렇게 생산하는 곳과 판매하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 공급국은 또 다른 나라고요. 그래서 매우 그 복잡한 공급 사슬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차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운송을 해야 되니까 이 물류 문제가 또 걸려 있다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자동차는 어떤 이제 반도체 기능이 매우 뛰어난 반도체 기능을 이제 매우 강화되고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지능화, 무인화를 하려면 필수적인 게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래서 샤시라든지 파워트레인, 그다음 바디, 정보통신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도체가 없으면은 작동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따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차량당 보통 200개에서 400개 정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 추세입니다. 이것은 이 자동차가 점차 이제 지능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는 기업들을 보면 NXP, 인피니온, 르네사스, TI, 부시 이런 회사들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죠. 다음에 MCU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다양한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일종의 그 제어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뇌 같은 거고요. 컴퓨터라 보면 CPU 같은 건데 이 자동차에서는 이걸 MC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CU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에 거의 들어가서 어떤 지능형 컨트롤을 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이 MCU를 사실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과거의 자동차는 주로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엔진을 말이죠. 가솔린 엔진을 말합니다. 기름을 넣어서 작동하는 그런 방식인데 최근에는 자동차가 바퀴 달린 이동식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능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능화를 하기 위한 핵심이 이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데 반도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든지 군사용 무기 이런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사용처가 많으니까. 또 저스트 인 타임을 해서 이제 재고를 줄이려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원자재나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완성차 생산에 차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생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만 개, 3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이 한두 개만 없더라도 이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공급망을 보면 이 우리나라는 거의 98%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U 같은 경우는 국내 자체 공급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당 한 40여 개의 MCU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거의 한 70%가 대만의 TSMC라는 이 반도체 회사에서 파운드리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걸 공급받아서 하는데 이게 한 16주 가까이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이제 저스트 타임 좋긴 좋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부품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완성차 업체는 반도체 회사에서 만든 MCU를 직접 관리하진 않고요. 부품사가 1, 2개월분의 재고를 쌓다가 앞으로는 이제 3, 4개월의 재고를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하고 이 차량 반도체 회사는 굉장히 그 협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차량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인수합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서 AP라고 하는데요. 전기차는 이 MCU보다는 파워 반도체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은 이 AP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AP 안에는 이제 파워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P는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CPU로서 자율주행차는 약 2000개 이상의 이 AP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굉장히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하고 MCU하고 AP가 자율주행차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것 정도를 알아놓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다 생산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의존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그 전기로 모터를 회전시켜서 구동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충전 방식이고요. 차량용 배터리가 결국 이제 전기차의 그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차량용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게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2차 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원료를 가지고, 원료에는 이제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흑연 이런 것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서프라이 체인이 구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자체의 배터리 자체도 어떤 공급 사슬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별로 이 광물의 매장량이 쭉 나와 있는데요. 주로 광물은 이제 이런 중국이 상당히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게 2100만 톤의 이런 광물들을 갖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 필요한. 그런데 이 광물이 많이 보유된다고, 매장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채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실제로 매장량은 적어도 채굴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채굴한다고 그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가공을 해야 되고 그 정제를 해야 되고 그런 또 프로세스가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차.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이 배터리 부분이 상당히 그 가격도 비싸고 공급망 구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배터리 필요한 원료를 광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현기차는 차라리 수소를 이용하자 하는 수소차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조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버스라든지 트럭 등은 지금 이제 전기차를 안 쓰고 이제 수소차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는 지능형 자동차로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 통신 기능 이런 게 뛰어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6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3단계 이상을 자율주행차로 보고요. 4단계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단계까지는 자동차가 이미 이제 자율주행차라는 걸로 해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벨 0, 1, 2, 3, 4, 5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3단계가 되면 비상시에만 개입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차 스스로 이제 알아서 주행을 하고요.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미국이 결국 이제 지금 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분에 이제 관세 부분을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 추세고 이제 탈중국을 이제 선언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제 미국의 어떤 자동차 공장이 또 있지만 멕시코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 또 완성차 공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관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이런 이제 공급망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자동차 산업은 그 미국의 어떤 관세에 굉장히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반도체의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 산업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